성우가 진짜 시간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만하고 싶다는 의도를 눈치 못 채셨을까? 내가 봤을 때 100% 눈치챘어. 근데 왜 갑자기 팩트를 얘기하냐? 1분 길다, 1분 아직 안 됐다라고 얘기하냐? 너도 당해봐! 너도 이거 당해봐! 너도 심박수 많이 올라가요. 예, 심장 뛰어요. 나 좀 떨려 그러네. 오랜만에 손잡고 하니까. 너도 당해봐! 잠만 자자고! 이게 아닐까.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 심박수 게임이 끝나고 나서 야, 네 몸 그렇게 약해서 어떡하나? 어? 야, 운동해야 된다, 운동. 내 운동한다. 내 가슴 한번 봐라. 보이나? 조지님이 가슴을 움직이는 개인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체지방이 35%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나도 지금 현타가 와. 진짜 했어. 진짜로 했어요. 그리고 이 조진님이 체지방률이 좀 많이 높으시고 옷이 좀 작으셔. 그래가지고 여잔데 벤치 100kg쯤 들어서 가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진짜로. 이거는 주변에서 누가 알려줘야 돼. 체지방률이 높은 남자의 가슴 움직임을 그 어떤 여자도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다를 넘어서 혐오스러울 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몸이 진짜 좋은 남자의 가슴 움직임도 여자들은 안 좋아해요. 저도 이제 지금은 가슴이 다 무너졌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가슴이 많이 발달된 편이었거든요. 가슴 움직이는 걸 보여줬을 때 좋아하는 여자를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그리고 조지님이 내가 사실 좀 쉴 때 너네 데이트하고 할 때 나는 선택을 못 받아서 좀 쉬었잖아. 그때 너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좀 찾아봤다. 어땠어? 난 좀 돌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 라고 하니까 여자분이 조금 웃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좀 싫을 것 같아.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버잖아요. 그리고 이 손무님은 유튜버가 아닌데 조싱지옥이었냐? 거기를 나가서 유튜브에 본인 영상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나를 원래 몰랐던 사람인데 나랑 이제 연애를 할 수 있는 후보가 된 상황에서 나에 대해서 찾아보고 아까 이거 영상 봤다라고 말하면 나는 싫을 것 같아. 거기에다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서 놀랬다. 그러니까 의도는 알아요.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조지의 의도는 이거예요. 이 영상 찾아봤다는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 너한테 나의 시간을 할애했다고.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서 놀랐다는 너 되게 동안이다야. 그러니까 칭찬을 하고 싶었던 거를 알긴 해, 우리 모두. 근데 서툴어도 너무 서툴고 39살이 할 서툼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서툼이 막 20대 초반 중반 이런 때이고 실수를 해보고 고쳐 나가는 게 우리의 성장이잖아요. 근데 너무 늦은 나이에 이런 걸 하고 있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이걸 실수라는 걸 모르고 누가 알려줘도 인정하지 않을 거고 여러 사람이 너 이거 좀 별로다라고 말하면 나도 뭐 그때 인식을 했다 고쳐 나가겠다 발전하겠다라고 말만 하고 어차피 안 고칠 거야. 그리고 나는 이분이 진짜 정말 좋게 포장하면 사회성이 매우 떨어지는 선생님이나 교수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그분들 중에 이 정도의 사람은 본 적이 없긴 하지만 가끔 8살에 학교 입학을 해서 고등학생 때까지 그리고 대학교를 가고 그대로 석사하고 박사하고 그대로 뭐 교수님 되거나 학교 선생님이 돼서 온 인생 동안 공부만 했어. 학교에서 떠난 적이 없어. 그래서 학교에서의 규칙만 알고 있어. 그래서 사회성이 매우 떨어지는 공부만 너무 많이 하는 분들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약간 지옥 버전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이분도 아마 공부를 좀 치열하게 하셨을 거고 아마 이제 어른들의 말을 절대로 어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또 부모님 얘기는 맨날 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아마 나이가 많은 가족분들하고 울타리 안에 지내시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유학을 가서 8년 동안 공부를 하셨고 거기에서도 뭐 있었을 것 같진 않고 발음이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현지인하고 친하게 됐을 것 같진 않고 한국에 돌아와서 가업 생활에서 인원이 많지 않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이런 거를 좀 문제를 누군가가 알려주고 아니면 본인도 배우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도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그나마 조지는 현부처럼 뒤끝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또 굳이 현부님보다 좀 나쁜 조건을 찾자면 조지님도 약간 랩 같은 록 같은 조지님도 난방돼. 일기 쓰기가 돼서 최신 정보를 얻으면 업데이트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롬처럼 한번 입력돼서 입력 잠시 바뀌지 않고 쓰기만 돼요. 쓰기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오셔서도 제가 뭐 바뀌었다, 바뀌었다라고
남자분들 중에 문제다 싶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좀 덜 문제다 싶은 사람이 있고 있습니다. 모태솔로인 분들의 공통적인 문제, 좀 더 크거나 좀 더 작거나 공통적인 문제는 뭐냐면 여자만 못 사귀는 게 아니에요. 이 모태솔로로 오신 분들 중에서 여자만 못 사귀는 걸로 보이는 소방관 하시는 그 형님, 그 형님의 경우는 여자만 못 사귀는 것 같아요. 수금지화님도 여자 사귀는 것만 조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여자만 못 사귀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에서 떨어져요. 그냥 동성하고 얘기할 때도 튀어요. 연애가 아닐 때에도 이상 행동이 보여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쏠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은 모쏠은 낙하유수님 같은 분이에요. 직업 군인이셨고 특수부대원이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특채로 소방관이 되셨고 본인의 직업에 사명감이 있고 또 운동을 너무 좋아하셔서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자기 개발하시고 이 상황에서 여자는 좀 어려워서 몇 번 시도는 해봤지만 잘 안 돼서 여기 희망 버전인데, 그리고 이분은 주변에 동료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하실 것 같아요. 지인들도 많고 전역한 선후배들하고 연락도 하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태솔로의 지옥 버전을 보면 여자만 못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 누구도 어색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자하고만 어색한 사람. 자, 이제 저녁밥 먹을 시간이 됐고 어제는 이제 남자 출연자들이 밥을 좀 해줬잖아요. 여기는 나는 솔로와 달리 그냥 뭐 좀 저리 가 있어. 약간 우스갯소리를 좀 하니까 괜찮아 내가 할게 이러고 있을 때 수지아님이 여기 뭐 밑에서 뭐 바구니 같은 걸 꺼냈어야 됐어. 그래서 소리 앉으면서 누님 저 잠시만 하니까 핑퐁님이 누님? 야 너 내가 뭐 50살도 아니야. 한인데 스튜디오에 최정환님의 얼굴이 불편해지는 핑퐁님은 내가 40살도 안 되고 30대인데 누님은 좀 심한 거 아니냐, 내가 50살이야? 그걸 듣는 진짜 50살 최정환님은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수금지화님은 이 핑퐁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긁히게끔 누님이라고 해버렸고, 당연히 핑퐁님도 이걸 보고 있는 어느 50살 여성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누님이 뭐야, 내가 뭐 한 50살 됐냐? 라고 말을 해버려서 최정한 50세 누님을 조금 긁히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수금지아는 이모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수금지아님도 조금 쎄하다고 초반부터 얘기했고, 근데 여러분은 수금지아는 괜찮던데 괜찮은 멤버의 이름을 자꾸 올리셨잖아요. 저는 여전히 계속해서 수금지아님도 조금 쎄하다고 느끼는데 이분이 되게 여자 같아요. 여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와 자기가 남자로 느끼지 않는 남자를 대하는 온도 차이가 남자보다 좀 큰 편이잖아요. 이번에 나는 솔로 영숙 같은 사람이 뭐 광수 씨를 대할 때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경수를 대할 때 하고 온도차가 너무 심하고, 그 온도차가 심한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남자로 느끼지 않는 사람한테 되게 가혹하잖아. 수금지아가 똑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두쫑쿠한테 가서는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오케이 맨이 되는데, 자기 레이더에 들어와 있지 않은 핑퐁님한테는 누님이라고 하고, 누님이라고 안 불렀으면 좋겠다고 예의 있게 리액션을 해줬지만 이모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물론 자기 딴에는 농담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일관되게 두쫑크님한테도 이렇게 좀 개구장이 같은 농담을 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호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서,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날 좋아할 때는 잘해주겠지만 나에 대한 감정이 식으면 나를 되게 차갑게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실제로 전 이제 보통 여자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루키가 뭐라 그러냐면, 밥 잘해주는 예쁜 누나? 루키가 좀 괜찮아요. 이 뒤에 있을 내용인데 블라방님이 현무한테 개 쳐맞듯 쳐맞고 오거든요. 진짜 차라리 따귀 한 대 맞고 말지 말로 엄청 쳐맞고 오거든. 그때 루키가 기분이 매우 상해 보이는 블라방이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더니 블라방을 이렇게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기분을 풀어줘. 누나는? 이러면서. 그러니까 확실히 루키가 좀 자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좀 상처받은 사람을 잘 캐치하고 좀 그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센스도 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서비스직에 특화된 사람인 것 같아요. 핑퐁님도 감동이었다고 하고, 불나방님도 현무한테 맞고 기분이 엄청 안 좋았었는데 루키 때문에 풀립니다. 이따가 요즘에 여자들이 자상한 남자가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게 괜한 이유가 아닙니다. 여기 루키님이 이런저런 서툰 면이 있어요. 근데 자상합니다. 자, 이제 식사 시간이 됐고 밥이 되게 맛있게 됐어요. 다들 맛있게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 밥 잘 됐다, 계란말이 너무 맛있다,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지는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얘기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틀린 게 뭐냐면은 하는데 모든 사람이 호응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게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싸가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였으면 첫날부터 이럴 거거든요. 이제는 사람들이 조지가 역사 얘기를 해도 어텐션 해주지 않습니다. 리액션 하지 않습니다.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재미없으니까, 안 듣고 싶으니까. 아무도 안 궁금한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라서 계속 해대고, 한국 사람들의 특성상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안 듣고 싶은데 안 듣고 싶은 표정이나 이런 감정을 숨긴 채 듣고 싶은 것처럼 리액션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조지 같은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인식을 못해요. 이제 여기 MC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 조지 배웠어 발전했어 이러면서 발전한 것처럼 포장을 해주시는데, 이제 발전한 게 아니고 이빨이 안 들어간다라고 표현해요. 이제 순무님이 인터뷰하고 좀 늦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야, 밥벌어 먹어. 야, 앉아라 여기 앉아라.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마음은 알겠어요. 순무님을 챙겨주고 싶고 순무가 맛있는 걸 먹었으면 좋겠는 마음은 알겠는데, 말 좀 반복 좀 안 하면 안 돼요. 명령조로 하지 말고 반복 좀 안 하고. 나는 무슨 개한테 얘기하는 기분이야. 야, 앉아, 기다려 이거 먹어, 이거 먹어야 같이 줄 거야, 밥 먹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말하는 스킬이 너무 떨어져요. 재미없고 길게 얘기하거나 명령조로 단순한 단어를 반복하거나 그냥 귀에 스트레스가 와요. 저가 좀 이렇게 사람의 말에 좀 예민한 편인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한테 되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고요. 저 사람 말 진짜 잘한다, 부럽다, 아 진짜 최고다, 목소리가 좋은 사람, 발성이 좋은 사람, 발음이 좋은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말에 짜임이 좋은 사람 다 너무 좋아요. 반대로 말을 못하는데 거슬리게 말하는 사람은 또 그만큼 되게 듣기가 싫거든요. 조진님은 말을 그냥 너무 못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할 때는 아무도 관심 없는 얘기를 길고 재미없고 끊김없이 계속하고요. 본인이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심지어 통제력까지 있어서 어디에 앉아서 어떤 반찬을 어떤 속도로 어떻게 먹을 것까지 전부 지적을 하는데, 심지어 반복적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런 사람하고 관계를 못 맺겠다는 느낌을 여러분도 받을 텐데 누구한테 받죠? 엄마, 아빠. 전 조진님의 대화 방식이 거슬리는 이유가 엄마 아빠가 생각납니다. 제가 43살 처먹고 엄마 아빠한테 이런 식의 대화를 들으면서 대화 나누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조진님을 볼 때 같은 생각이 들고, 심지어 저 사람은 내 엄마 아빠도 아니에요. 그리고 손무님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조진님이 자꾸 떠오르긴 한다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이번 대화가 제가 본 조진님 대화 중에 베스트, 가장 좋은 건데, 손무님이 밥을 먹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말을 걸 타이밍을 재다가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해? 라고 물어봅니다. 조진님이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라는 질문 말고 누군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을 처음 하신 것 같아요, 아마도.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서 너무 좋은 대화의 물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 영화 보는 걸 더 좋아하는데 요즘엔 시간이 있어서 드라마도 봐 라고 하니 조진님이 나는 사극과 라고 답합니다. 시작이 참 좋은 대화였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망했습니다. 조지가 사극을 보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이제 대한민국에서 500만 명 정도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정보를 남에게 알리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대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도 거듭 반복해서 해야만 해요. 조진님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럼 여자분의 반응이 어때요? 나는 사극과. 어떤 의미일까요? 또 관심 없지만 실현이 되지 않기 위해 호응을 해야겠다라는 리액션이죠. 자, 여러분,
나 뭐 봐 라고 했을 때 상대가 거기에 호감이 있으면, 그 주제에 호감이 있으면 진짜? 나도 보는데 너 그거 봐? 나도 요즘에 그거 좋아하는데 라고 답하겠죠. 나 요즘에 사극 봐. 이거는 그 주제에 관심이 없으니까 아가리 싸물어라 라는 리액션입니다. 근데 조지님이 이걸 이해할 리가 없어요. 이런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보냐면은 징비로, 정도전, 영의 눈물, 불멸의 이순신. 안 궁금해요. 안 알고 싶어요. 조지가 어떤 사극 보는지 아무도 안 궁금하고 오히려 얘기하면 안 듣고 싶어요. 귀를 막고 싶어요. 근데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이 대화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는데 눈치가 없는 맹꽁이님 건너편에서 사극하면 세조 왕건, 조지의 입꼬리가 귀에 올라갑니다. 이 뭐 좀 안 해. 시작할 때 음악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맞는데. 이럴 거면 그냥 아까 뭐 이 친구가 얘기했어. 남성 전용 사우나 뭐 이런 데 이번 대화의 시작이 너무 좋았잖아.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해? 여자가 얘기했잖아. 영화 보는 걸 더 좋아하는데 요즘에 집에 많이 있어서 드라마도 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조지가 했으면 좋았을 얘기가 뭐예요? 어떤 드라마 봐? 어떤 장르 좋아해? 최근에 본 드라마가 뭐야? 라고 질문해야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조지는 내 정보를 상대한테 알리는 욕구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난 사극과 징비로, 불멸의 이순신, 용의 눈물, 여인 천하, 뭐야? 이렇게 대화하시면 안 돼요. 모든 대화가 다 자기 위주예요. 옆에 와서 밥 먹어라, 여기 앉아라, 이거 먹어라 하는 것도 전부 자기 위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상대를 위한 거. 내가 이걸 해줘서 내 기분이 좋고 좋으면 자기 위주고 진짜 상대방한테 필요하고 원하는 남자 둘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는 순모님의 표정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조지님은 나오는 거 맞아. 이 사극이 친구 생겼다. 이 사극이 조지님이 그거 나오는 거지. 소리를 내었는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순무님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순무가 더 잘해. 패널분들이 보고 얘기합니다. 저거 받아주면 안 되는데. 그죠? 순무님이 이걸 해서, 모사를 해서 조지는 순무가 사극을 좋아하는 걸로 이제 착각을 할 겁니다. 그 순무는 여기서 이걸 왜 했을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첫째, 내가 사극 얘기하는 게 싫고 이 얘기에 참여하기가 싫고 사극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게 기분이 나빠. 그래서 방금 전에 내 표정이 썩어 문드러졌었어. 카메라를 발견했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절대로 나도 사극 다이스키, 나 세조 왕건 다이스키, 왕건이 마구니 다이스키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패널분들은 조지님이 연예기술학교 입학한 지 3일 만에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고 하는데 이해는 합니다. 연예기술학교라는 포맷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고 여기에 나오는 모태솔로 분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죠. 이게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귀신 조지와 폭탄 현무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화제도 많이 되며 사람들한테 인상적으로 남겠죠. 하지만 어거지죠. 조지의 어떤 부분이 발전한 거죠 대체? 자, 이제 현무 타임이 시작됩니다. 운명의 붉은 실 미션이 나왔고요. 빨간색 끈이 서로 막 이렇게 엉켜 있고 10가닥이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랜덤으로 하나씩 잡아요. 그러면 그걸 풀어보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람이랑 30분 동안
손에 그 줄을 묶고 가까운 자리에서 술을 마시며 30분간 대화를 나눠야 해요. 일단 수금지아님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조종쿠님하고 수금지아님이 되셨고, 조종쿠님 1순위가 수금지아님이고, 수금지아님은 완전 압도적 0순위가 조종쿠님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반복적이긴 한데, 수금지아님은 조종쿠님한테 자기의 현재 감정이 얼마나 진심이고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커졌는지를 계속해서 어필을 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해요. 제가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여성분들의 마음을 잘 공감하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남자가 자세한 내용, 상세한 내용 없이 계속해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알지, 나 너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는 거 알지, 그냥 뭉뚱그린 이 얘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뭐지 싶을 것 같아. 디테일이 없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원해, 내가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엄청 커. 그래서 난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하고 싶다, 널 위해 뭘 하고 싶고 할 수 있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고 주제만 있어요. 맨날 내가 두쫑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아이가 3명이어도 상관없어, 우리 부모님이 반대해도 난 설득할 수 있어, 나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는지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두쫑코님이 약간 T 성향이 강하신 것 같은데, 약간 금사빠신가? 라고 판단합니다. 저도 두쫑코님하고 판단이 같아요. 지금 수금지아님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는 상태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분노가 극에 다다르면 내가 그러면 안 되는 대상한테 화를 내곤 하잖아요. 매우 초한 경우가, 우리가 중학생 때쯤에 엄마나 아빠한테 화를 내봤고 나중에 너무 화가 나서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화를 내본 적도 한두 번은 있을 거고, 그거랑 비슷하게 내가 누구를 너무 사랑해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너무 격양된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수금지아님은 계속해서 조종코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분들 이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 밈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죠? 하늘의 별도 달도 따준다던 그 오빠 나만 따먹었지. 이게 인터넷에서 엄청 유명한 밈이거든요. 근데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면 진짜 뭐든지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냥 꼴린 것 뿐이다, 그냥 뿔린 상태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90%쯤 사실입니다. 10% 정도 아닌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매력적인 암컷을 발견하면 빠르게 짝짓기를 하고 임신을 시킨 다음에 런을 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포유류 수컷들이 거의 다 이렇습니다. 포유류 수컷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컷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포유류는 잘 없습니다. 포유류는 보통 아튀입니다, 수컷이. 그래서 발견하면 와 한다, 경쟁자 나타나면 시끄렁 싸워, 이기면 엎드려, 임신, 도망간다. 이게 포유류의 기본 세팅이에요. 머리를 짓는 이제 동물들 중에서 좀 다른 경우가 있지만, 그리고 암컷은 내가 얘랑 짝짓기를 하면 임신을 하게 되고 애를 낳았을 때 있긴 없어, 런쳤어. 그래서 혼자서 새끼를 길러야 하니까 너무 쉽게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쉽게 해주면 열등한 유전자를 임신할 수 있어요. 우월한 유전자를 임신하고 싶은 게 여자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간 보고 밀어냅니다. 누가 더 강한지 본능적으로 따져요. A와 B를 따집니다. 얘가 더 낫나? 얘가 더 낫나? 본능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래저래 재고 어장관리 하는 거 물론 기분 똑같죠. 근데 쟤들 본능이다 생각은 알고는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여자를 만났을 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고 하는 말, 그냥 딱 풀린 상태에서 하는 말이에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슈 테스트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능이긴 해. 물론 본능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도종쿠님은 그거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같은 얘기를 서울쥐님이 들어요. 물론 수금쥐아가 서울쥐님을 위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알리는 거거든요. 도종쿠님한테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나는 상대가 아이가 있어도 괜찮다, 만약에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매일매일 찾아가서 설득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서울쥐님은 울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나봐 라면서. 이걸 듣고 있는 최정환 님도 아마 이제 이혼을 하시고 뭐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좀 이런 얘기에 좀 고팠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된다고 말하거든요. 서울지 님이 현재 좀 저는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대화를 사실상 처음 해본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너가 가진 조건을 난 전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자 감동해서 울어버려요. 이분은 또 나쁜 남자 만나서 또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왜 믿어요? 뭘로 믿어요? 무슨 근거로 이걸 믿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조종쿠님이 그래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내가 뭘 보고 그걸 믿어.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조종쿠 좀 약간 깬다. 너무 좀 냉랭한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전 조종쿠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서울지님하고 조종쿠님이 아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아이가 있는지 얘기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있는 엄마인데 재혼을 생각하고 있으면 당연히 더 깐깐해지고 냉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결혼을 실패하는 건 한 번으로 독하니까. 이럴 때는 상대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내가 뭘 해서도 너 먹여 살린다니까 말만 짓거리지 말고 연봉이 얼마인지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내가 너 책임진다고 라고 했을 때 단칸방이라도 월세 밀리지 않는 겨울에 보일러 틀 수 있고 여름에 에어컨 틀 수 있는 방 한 칸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자가가 아니라도 월세 안 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진짜 능력을 봐야지. 아가리로는 누구나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조지가 한번 귀신을 한 번 더 하네요. 조지는 까멜리아님하고 데이트를 하게 되고 여기서도 또 얘기합니다. 근데 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저에 대한 관심 그런 거 일절 없었던 거예요. 그럼 왜 그러고 저를 선택을 안 했어요? 본인한테 그런 질문을 안 해서 본인도 까멜리아를 선택 안 했잖아요. 까멜리아가 아니라도 본인도 여자 5명 중에 4명을 선택 안 했잖아요. 그럼 그 4명의 여자가 자기한테 와서 왜 나 선택 안 해? 물어보면 자기는 뭐라고 대답해요? 나에 대해 궁금한 게 없어요. 4명이 안 물어보면 자기는 형님이 솔직하게 얘기해야 해요. 죄송한데 제 타입이 아니에요. 일본에서 고민을 거절하거든요. 타입자 나이데스. 일본에서 남자가 사귀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타입자 나이데스 고민나사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라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일본인